안녕하세요. 자, 강수생 오랜만입니다. 네, 벌써 이제 1학기가 끝나네요. 네, 벌써 1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오늘은 뭘 알려주실 거죠? 3학년 학생들 이제 눈빛을 보니까 네. 약간 이제 걱정 반 기대 반. 학기가 이제 종료가 될 시점이다 보니 이제 2학기 드디어 이제 원서를 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뭐 복잡한 게 학종이잖아요. 네, 뭐 교과는 뭐 교과대로 우리가 뭐 성적 맞춰 쓴다지만 학종을 지원할 때 이제 필수적으로 본인이 확인해야 될 사항. 네. 그래서 담임선생님하고 당연히 상담을 통해서 원서를 쓸 건데 그 전에 본인이 이런 걸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이 선생님들하고 좀 상담하기 전에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저번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 대입의 흐름이 있죠. 네. 첫 번째는 이제 고3 학생 수가 5만 명 정도 증가한다는 점 한번 소개해드렸고, 이 첨단 학과 신설이 된 경우와 증원이 되는 경우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쪽 관심 있는 학생들, 특히 대부분 또 이과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이과 학생들은 요거 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전공학과 우리가 작년부터 다루긴 했었는데 네. 약간 이제 메인이 됐어요. 주인공이. 오히려 내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되면서 이 무전공학과 이제 무시하지 못한다 얘기를 하고 싶고, 뭐 이거 의대 정원 축소는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2,000명 증원했다가 네. 뭐 다시 복귀됐으니까. 네, 그것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제 올해 참 어렵다. 네. 그래서 학생들도 고민이 많을 거고, 이제 선생님들도 원서 쓰실 때 여러 가지 고민 안고 같이 이제 이 어려움을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준비가 좀 차분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냥 던지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인이 꼭 체크해야 되는 필수 요소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꼼꼼히 보세요. 자, 학종 지원지 필수 사항이라고 확인 사항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일단 그 전형을 볼 때 먼저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그 대학교 입학처 사이트를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입학처 사이트에 가서 전형 요강을 이제 출력을 할 텐데, 그때 일단 전형에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혹시 이 전형이 새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폐지된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대부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이걸 하지 않더라고요. 모집 인원이 혹시 달라졌나?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뭐가 달라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전공이 주인공이 되면서 정원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지금. 그 쏠리다 보니 대부분 그냥 일반 학과들은 모집 정원이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을 놓고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꼭 모집 인원의 변화도 본인이 체크해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적용 여부가 변화된 대학들이 꽤 보여요. 그럼 논술에서 예전에 우리 학교는 대표적으로 한양대가 좀 수능 최저를 도입하는데 좀 미적지근했는데 네. 이제 논술에서 수능 최저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 적용 여부도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점. 자, 그 다음에 평가 요소별 서류 면접의 배점이 달라진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네. 보통 우리가 서류형 또는 면접형 두 가지를 나누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대학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서류만 보겠다. 이제 아니에요. 우리는 면접을 좀 더 여기선 봐야 되겠다 하는 대학들의 흐름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뭘 선호하죠? 서류 면접이 있으면? 서류. 당연히 서류가. 그래서 서류형 면접을 줄이고 서류형으로 간다는 대학들이 있어요. 네. 그 학교들은 아마 경쟁률을 좀 높이기 위한 전략인 것 같고, 네. 서류가 아니라 이제 면접을 좀 늘리겠다는 대학들은 서류형으로 뽑아봤더니 학생들의 그 학업 능력이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오히려 면접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대학이 어느 쪽에 이번에 중점을 둬서 학생을 선발하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면접 유무와 시기. 지금 저희가 다루는 게 학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종에서 면접은 거의 필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시기를 체크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 A 대학하고 B 대학 면접일이 같아. 그럼 그 두 대학을 쓰면 안 되겠죠. 동시에. 기본이죠. 네, 근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시기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참 그 학종은 우리가 준비도 이렇게 할 게 많지만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전에도 볼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합격자 고교 유형에 따른 비율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대학교 입학처에서 뭐 우리는 일반고인데 뭐 특목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따라 합격자를 이제는 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좀 얼마나 유리할까? 내신 성적으로 봤더니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합격자 비율을 봤더니 대부분 특목고일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N수생 지원 가능 여부도 체크를 해야 돼요. 네. 대학에 따라서는 이제 예를 들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뭐 재수생까지 허용을 한다. 네. 근데 이번에는 올해는 3수생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변형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해 줄 필요가 있고 상위권 대학의 경쟁 대학의 변경 사항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서울에 있는 메이저 대학들 네. 그 대학들은 뭐 옆에 있는 대학이 변경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 대학은 변경 사항이 없지만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학과 신설 폐지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이 학과 신설 폐지가 좀 첨단 학과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 학과가 신설이 되면 타 대학도 영향을 받아요. 그 동일 학과가 있을 경우. 네. 예를 들어 뭐 재료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권에 그렇게 많은 대학들이 운영을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재료공학이 뭐 신설이 되면 화학학과나 그 관련 학과들이 좀 영향을 받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여기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지원 경쟁률, 합격 경쟁률, 등록자 경쟁률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면 올해의 그 가능성 여부를 좀 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대학들을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일단 여기 있는 제가 한 9개 정도 대학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 먼저 이제 우리가 이 화면을 보시면 건국대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논술에서 재밌는 거는 사회과학이나 상경계열, 보통 우리가 문과라고 하는 계열에서 수리 논술을 보는데 네. 확통을 제외했어요.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확통이 이제는 좀 뭐라고 할까 범교과적이래요. 좀 문과에서도 다루지만 이과에서도 많이 다루니까 네. 사실 문과 학생들이 확통을 엄청 어려워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험생 부담 완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언어 논술에서 사회탐구 범위를 요거는 1학년 통합 사회로 축소를 했다. 그러니까 전공 사회까지 들어가지 않고 네. 그래서 논술이 조금 이제 뭐 출제 그 범위가 좀 줄어들었다 이제 쉬워지겠네요. 쉽게 얘기하면 좀. 문과만 문과만. 문과만 그리고 건국대 정원에서 사회과학대 융합전공학부 그다음에 생명과학대 자율전공학부가 논술 모집 인원을 좀 축소했어요. 그래서 논술 쓸 학생들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경희대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 자격을 교과에서 3수생까지 확대했다는 얘기가 뭐냐? 작년은 재수생까지만 가능했어요. 네. 근데 이제 3수생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교과가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추천 인원 제한이 없어졌어요 이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원하면 쓸 수 있게 됐다. 당연히 경쟁률은 엄청 올라가네요.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계열 반영 교과를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문과든 이과든 이제 통일을 했습니다 경희대는. 네. 그래서 국영수 사과 한은 한국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문과든 이과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나 문과인데 과학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나 이과인데 사회 이거 이제 아니죠. 그 이제 그걸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골고루 좀 잘 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됩니다. 국영수 사과의 상위 3과목을 반영한다. 진로 네. 선택도. 그다음에 학종에서 뭐 이거는 의치한약 계열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되었다. 3합 4 정도로 신설되었는데 사실 제가 입결은 유지될 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가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기 때문에 공부를 웬만큼 하는데 굳이 그러면 이 신설을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의치한약 계열에서 네. 경우에 따라서 경희대 포지션에서는 네. 상위권 대학으로 빠지는 학생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엔 빠지다가 보면 나중에 추합을 경우에 조금 이제 학력이 많이 모자란 학생이 혹시나 들어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해서? 예, 방어책으로. 방어책으로. 지금 그러니까 최초 합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려대 보겠습니다. 교과에서 이제 움직임이 교과 90, 내신을 90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 네네. 서류는 10%만 본다. 등급별 점수 차이를 매우 크게 확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올해 고려대 교과를 쓸 학생들은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만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1등급이 무조건 유리하다. 뭐 보통 1등급을 쓰겠지만 네. 2등급 뭐 3등급 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특목고 아이들이 좀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일반고에서 내신 성적이 유리한 학생들이 있다면 고려대 교과를 좀 올해는 많이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이 교과 학종 논술 모두 완화가 됐다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는 탕구가 2과목이었거든요. 2과목을 평균을 냈는데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두 개 다 보진 않겠다. 네네. 그러면 요 정도면 많아? 동의 안 하세요? 네. 그리고 학종에서 계열적합 전형, 여러 전형 중에 계열적합 전형은 면접 비중을 좀 축소했습니다. 면접이 너무 이제 크다 생각했고 이제 서류 정도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고려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동국대 넘어가겠습니다. 학과에서 융합 환경과학과 첨단학과예요. 신설이 됐고 에너지 신소재 공학과가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영향을 받을 거고요. 경영대학, 단과대학으로 통합 모집한다는 게 뭐냐? 1학년은 통합 모집해서 2학년 때 전공으로 나누겠다. 그래서 모집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학생들. 네네.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동국대 하면 유명한 학종은 두드림입니다. 네네. 근데 두드림하고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역시나 두드림으로 통합해서 선발하겠다 하는 게 기조다. 서강대 말씀드릴게요. 전형이 학생부 교과는 100. 여기에 무슨 얘기냐? 교과에서 내신만 보겠다. 오로지 간소화. 논술은 100% 논술만 보겠다. 간소화. 깔끔한데. 네, 이렇게 갔고요. 반도체 공학과가 역시나 신설됐습니다. 흐름인 것 같아요. 첨단공학과. 첨단공학 관련된 게 많아지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립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에서 수능 최저 합이 3합8로 완화가 됐어요. 네. 여기 시립대가 이렇게 됐고 국수3 이제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제한을 폐지됐어요. 예, 좀 완화가 많이 보이죠. 그다음에 고교 추천이 10명이었는데 20명은 늘리고 그다음에 교과에서 원래는 내신만 봤는데 정성평가를 이제 시립대도 본다. 그래서 학과목을 뭘 선택을 했는지 그다음에 뭐 교과 세특도 영향을 주겠죠. 이 정도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종 2에서는 서류형에서 수능 최저가 폐지됐다. 학생들이 엄청 지원하겠는데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래서 경쟁률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다. 안 그래도 인기인데 네. 서울시립대가 이제 본인들의 인기를 더 올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세계대학 남았어요. 연세대 말씀드릴게요. 무전공 학부, 진리자유학부를 신설했어요. 그 진리자유학부가 기존에 있었는데 네. 무전공 학부 안에서 또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뭐 학생들이 아직 전공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무전공 쪽으로 그래서 역시나 무전공이 주인공화된다 하는 얘기고요.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이 신설됐습니다. 첨단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학종에서 활동 우수형, 국제형 1단계 선발 배수가 기존에 3배수였어요. 4배수로 확대가 되었다 하는 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말씀을 드리면 학종에서 미래 인재 전형 면접형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면접형이 있고 서류형이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분리가 됐고 교과에서는 이화여대도 이제 면접 안 보겠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과의 면접이 학종의 면접형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로지 그냥 성적만 보겠다. 그리고 이제 교과에서 성적을 보는데 네. 수능 최저까지 본대요. 그래서 2합 5. 2합 5. 네. 여기도 2합 5면 네.
좀 그래도 걸러보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달라졌는데 미래인재 서류형에서 하고 논술형에서 2합 5로 좀 완화가 됐어요. 네네. 예, 그다음 조금 이제 완화가 된 부분 보이고 한양대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학종에서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이 복수 지원.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한양대 추천형 쓰면 이제 더 이상 한양대 못 썼는데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을 3개를 쓸 수 있어요. 완전히 이제 돈을 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학종 면접형이 확대가 됐어요. 1단계 7배수. 엄청 많이 뽑네요. 네, 맞습니다. 그 면접을 다 보겠죠. 7배수나 뽑겠다고 하는 네, 엄청 그러니까 많네 진짜. 면접 비중도 확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면접에 좀 강점 있는 학생들 지원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논술에서 수능 최저가 아까 신설됐다 말씀을 드렸고 의대가 학종 추천형에서 논술 전형을 최초 실시하게 되었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9개 대학 중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서 이제 정리를 하냐. 네. 당연히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한번 다뤘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죠? 어디가? 맞습니다. 이 어디가 사이트를 좀 이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네네. 작년 자료, 올해 자료가 모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 여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 상담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상담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 여기서 전형 정보가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정보들이 작년과 달라진 점들을 우리가 전형 정보를 통해서 가져오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대학교명의 건국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국대를 이렇게 이제 누르게 되면 이제 건국대에 대해서 뭐 자유전공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가고자 하는 그 전공에 맞춰서 예를 들어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이렇게 이제 딱 누르게 되면 첫 번째 칸이 그거예요. 아예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네네. 그래서 대학들이 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우리가 중요한 게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니까 작년에는 기회균형 사회통합이었는데 이제 기회균형 형태로 가네. 뭐 이런 것들 명칭이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본인이 챙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학생들이 원서를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근데 선생님들이 물론 상담을 하시지만 네. 그 많은 대학교의 이 모든 거를 다 알고 네. 계시지는 않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학생 본인이 이걸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와 대학을 좀 챙겨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쵸, 그 정도는. 올해 어떻게 이제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수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건국대 포지션이 예전에는 다하군에 있었죠. 다하군에 있었는데 네. 가하군으로 가는 거죠. 이제 자기들이 경쟁력이 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에서 놀만하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한 페이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디가 사이트를 학생들이 적절하게 이용하면 매우 좋겠다. 심심할 때 한 번씩 보면 네. 너무 좋은 사이트인데. 지금 이용할 시기. 네, 지금 네. 꼭. 네, 지금 꼭 한번. 그래서 꼭 해줘 얘들아 제발 부탁이야. 대교협에서 매년 저희가 코엑스에서 그 대교협 입시 설명회와 상담을 하는데 네. 그때도 저희는 이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사용할 사이트가 어디가 사이트다 이걸 활용해서 선생님과 상담을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에 꼭 임하시기 바랍니다. 꼭 봐라 얘들아 제발 부탁이다. 꼭 보고.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오늘 바뀌는 거 네. 중요한 건 본인이 꼭 챙겨야 된다. 어디가 사이트 잘 활용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 학기 말인데 이제 3학년들은 시험도 끝났고 마음이 좀 한결 편해졌겠는데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이런 거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